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걸 지키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 내가,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남들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기법도 아니고, 장이 나빠서도 아니고, 어떤 장이든 통하는 방법이고, 뭐, 어떤 종목이든 그런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말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얼마나 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보통 초보들은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몰빵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보시면 몰빵을 합니다. 몰빵. 몰빵이 왜 몰빵을 하면 좋을까요? 왜? 수익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몰빵은 자,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만 원 정도를 들어갈 때는 이제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1억 이상 하시는 분들 있죠. 1억 이상 하시는 분들에는 이 물방이라는 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방이라는 게 사실상 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정말 뭐 대형주의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 한 힘듭니다. 왜 힘든지는 뭐 호가창 이런 거 자세하게 지금 이 내용에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자, 1천만 원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경험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한 500만 원 정도부터 500만 원 이상부터 한 5억 정도까지는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이게 제가 몰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냐면 몰빵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많이 나지 않아요. 나중에 손실을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한 종목에 너무 그 내 종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은 3%가 왔다 갔다 하면 1억에서 3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의 월급이 예를 들어 4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하루에 내 월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리적으로 이 버텨내지 못해요. 네, 힘듭니다. 특히 하락을 할 때는 올라갈 때는 버티겠죠, 당연히. 하락할 때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하면 수익이 안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험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총 제가 네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몰빵은 제외하고 자, 두 종목을 6대 4로 매수하는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뭐 주식에 뭐 스탁론을 많이 하던가 이미 여기는 갈 때까지 간 보통 비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이제 분산 투자 3개를 뭐 3대 3대 4 이렇게 합니다. 그쵸?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식으로 한 10개 정도 제가 뭐 10%로 표현했는데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주식을 잘 모르던가 아니면은 여기저기 사서 지금 다 물려 있는 거죠. 여러 개가. 뭐 그런 경우가 보통 이렇게 있고 보통은 이렇게 한 3개 정도, 2개 정도 보통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산 투자냐 하는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걸 확대를 해서
1대 1대 2대 2대 4인데요. 요 비중으로 보통 하는 것이 이 심리적으로나 그 수익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제 경험상 데이터상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 지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대 1대 2대 2대 4만 지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대 1대 2대 2대 4에서 이 비중에 따른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내용인데, 우선은 이제 앞에 이 두 퍼센트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1번과 2번을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한다라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그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비중이 각각의 한쪽이 실린 비중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자 봅시다. 자, 비중이 있는데, 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등락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상관관계를 준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개는. 그렇죠? 이 백화점은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종목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자 수렴을 합니다. 이 변곡의 구간이 몇 개냐면 6개예요. 종목 개수가 6개가 늘어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줄긴 주는데 여기 얼마 안 준다는 거지. 폭이 이만큼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리스크가 준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만큼은 이제 갭이 얼마 안 된다. 6개나 10개나 20개나 별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개는 이제 지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5개나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해야 되냐를 보면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는 자 보시면 자, 왜 제가 3개를 추천을 안 드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추세인지 아니면 이런 추세인지 모르죠? 내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그 트렌드가. 그죠? 위치가 이렇게 세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릅니다. 어딘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이제 뭐 추세선 이런 거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학적으로 최소로 필요한 점이 몇 개냐면 5개예요. 그러면 이런 트렌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개.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래서 5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세세하게 이거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그러니까 내 종목에 대한 추세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근데 3개는 그릴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없습니다. 3개는. 3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5개는 이런 추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류는 뭐냐면 얘를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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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배분을 하면 얘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해보니까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그리고 이거를 이 포트를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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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하게 되면 어떤 것도 빼질 못합니다. 주식은. 여러분도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곱으로 하는 거예요. 얘 같은 동비율에 얘 2배, 얘 2배. 그죠? 1배, 2배, 2배, 2배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구성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그 중량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40대, 20대,
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랑 얘네 둘이랑 얘네 둘의 이제 차이인데, 자, 이 덩어리가 무조건 기준은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기준으로 전혀 상반된, 자,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자, 얘가 코스닥인데 코스닥 추종이에요. 보통 코스닥 추종입니다. 얘가 코스닥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얘 중에 하나는 비추종이어야 돼요. 비추종. 이 되시나요? 그리고 얘도 비추종.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비추종이어야 돼요. 이해 되시죠? 그리고 추종을 하려면 얘로 하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개별이다, 개별주다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덩어리가 큰 거는 어떤 테마에 속해야 됩니다. 어떤 테마에 속해야 되고, 얘가 테마에 속했을 때 이 나머지 비추종인 애들이 개별주여야 됩니다. 개별주.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큰 놈, 작은 놈 2명, 중간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서 얘와 얘의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섹션 1, 2, 3의 구별을 해야 되고, 섹션 2에서도 이 프라임과 2, 그 다음에 3 프라임과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1이라면, 추종이라면 비추종과 비추종, 그리고 추종인데 이 1과 2의 1, 2, 3이 완전 다른 상관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1번이 저희가 이제 쉽게 하는, 자, 비메모리라고 합시다. 자, 이 비메모리가 코스닥인데 코스닥 추종인가요? 코스닥 추종 한 60% 정도 추종입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영상 보는 상관관계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한 60% 정도 따라가요. 코스닥이 오르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비메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작은 거에 이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급등, 개별주, 이렇게 얘는 급등, 실적주, 이렇게 가고, 얘 두 개는, 하나는 추종인 거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코스닥 추종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는 비추종이죠. 비추종이니까 2차전지, 소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과 2, 3이 결국에는 각각의 상관관계가 맞물린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대신에 이런 것보다 수익이 덜 나야지 정상이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더 납니다. 왜 더 나냐면, 사실은 이 40% 갖고 있는 게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올라가면은 내가 익절하는 구간에서 그냥 팔아버립니다. 근데 얘가 무너져도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덜 팔게 되고 그럽니다. 그럼 결국에는 매도의 끝은 어디냐면, 이 40%를 청산하게 되면 다시 짜는 겁니다. 다시 짜는 거예요.
이 40%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10%와 20%짜리의 비중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매도 번갈아 가면서 그때그때 이익 실현을 계속하고, 이익 실현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40%가 10%와 20%에서 이익 실현한 거 있죠? 그 이익 실현한 것들을 일부분은 이 40%가 저점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눌리는 구간일 때 다시 매수를 더 함으로써 이 40%의 평단가를 낮춰서 내 자산의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다가 이 40%가 어느 정도 고점에 올랐다 싶으면 전체 청산을 해버리고 다시 짜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을 잘 한번 기억을 하세요. 기억하시면은 요것만 지키셔도, 자, 오늘장 떨어졌죠? 지난 그 폭락장에서 올라오면서 변동폭 심한 거 있죠? 그런 거 이걸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미 손절 나갔습니다. 나갔고 이미 익절을 미리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폭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점은 꼭 명심을 하시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매달 베팅할 수 있는 게 있다, 베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40%에다가 40%에다 늘려서 저점에 내려갔을 때 계속 넣어주고, 얘는 얘대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10%와 20%에서 이 40%만큼의 수익이 날 때가 있습니다. 40% 비중을 가진 만큼의. 왜냐면은 그만큼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걸로 이런 거 두 개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뭐 클래시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거는 뭐 2차전지, 비메모리, 5G, 뭐 바이오, 이렇게 누구나 어떤 것든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도 남들보다 좀 유리하게 내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참조하시고 복습하시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이게 한번 맛을 들리면 몰빵하라고 해도 절대 몰빵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참조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더 강하게 하시겠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